안녕하세요. 하재소프트의 이봉석입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69편을 찍고 나서 지금 70편까지 시간이 조금 많이 흐른 것 같은데요. 요즘 코로나가 정말 전국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는데 저도 역시 피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몸이 많이 완쾌되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걸려보니까 제가 백신을 맞아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한 이틀 정도만 고생하면 여느 감기와 크게 다르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걱정할 만한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면역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이나 노인분들, 그분들만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상황이 상황인지라 약간 우울하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가급적이면 안 걸리는 게 좋겠죠. 개인위생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70편이 되겠는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입니다. 버스 드라이버라는 게 있어요. 버스 드라이버. 그러니까 우리가 USB라고 얘기하자면 USB 버스가 있고, USB 버스에 어떤 디바이스를 이렇게 연결을 하면 계속해서 자식들이 발견이 되죠. 윈도우에서 보자면 장치 관리자에서 새로운 장치가 계속해서 발견되는 그런 모습의 시나리오가 바로 버스 드라이버 그리고 자식 드라이버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 윈도우즈는 모든 하드웨어 장치를 전부 이렇게 버스 드라이버, 자식 드라이버 이런 관계로 연결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버스 드라이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셔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상장치 같은 걸 만들 때, 뭐 가상 오디오, 가상 카메라 이런 장치를 만들 때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자, 오늘은 윈도우 드라이버 연대기 70편이 되겠습니다. 버스 드라이버와 자식 장치 개발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같이 살펴볼 이 예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예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오늘 배울 예제들은 제가 직접 작성한 건 아니고요. WDK 7600,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하실 때 WDK 7600 이라는 글자로 구글링을 하시면 나오는 그 파일이 하나 있어요. 그 ISO 파일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 들어있는 샘플을 약간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빌드할 수 있도록 약간 수정해 가지고 배포를 해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받아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샘플을 제가 개인 사이트에 올려 드리니까 받아서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오늘은 버스 드라이버, 자식 드라이버 개발 1편으로서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버스 드라이버가 어떻게 자식 장치를 만들게 되는지, 생성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고, 그리고 버스 드라이버가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지, 대표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IRP라는 걸 배우는데, 이 IRP 메이저 PMP라는 명령어의 어떤 특별한 케이스, 우리가 버스 드라이버들이 처리하는 특별한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장치 관리자, 제가 장치 관리자라고 하면 보통 이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은 통상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런 이제 장치 유형별 보기가 아니고 연결별 보기, 연결별 보기로 여기는 보기 메뉴를 선택하셔서 보는 방법을 바꾸시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자, 이 방식의 특징은 버스 구조를 한눈에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버스이고 그 버스에서 발견된 장치는 누가 되는지, 이런 식의 그림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자, 결국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시면 맨 아래쪽에 이 마우스가 있어요. 마우스. HID 규격 마우스라고 하는 이 마우스가 사실 사용되기 위해서는 위로 보면 많은 종류의 그 버스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버스들은
그 버스도 또 자신들을 또 발견한 버스가 있다는 겁니다. 아, 버스에도 버스가 있고 그 버스에도 또 버스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그림을 우리가 이렇게 수직적으로 그리게 된다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는 그 버스가 되는 게 휴먼 에이드 인터페이스 장치가 되는 거고, 이거의 버스는 USB 루트 허브, 이게 버스는 호스트 컨트롤러, 그거의 버스는 PCI 버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버스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관계로 얘기하자면 결국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를 계속 찾아 올라간다는 거죠. 결국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하려고 하는 내용도 결국 이와 같은 그림의 하나로서 저희들도 마치 버스가 되어서 자식을 열거하는, 자식 장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을 잘 보시고 바로 이어서 다음 그림을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보이시나요? 다시 앞 그림에서 하나, 둘, 셋. 자, 어떻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 바뀌지 않았죠?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많은 이름의 그 시스 이런 식의 드라이버 이름들이 보이죠? 자, 이게 현실적인 얘기가 될 텐데, 여기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되는데요.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이 이렇게 관여하고 있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관여한다. 자, 맨 위에 있는 요 디바이스 오브젝트 두 개를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FDO 펑셔널 디바이스 오브젝트죠. 아래에 있는 건 PDO 피지컬 디바이스 오브젝트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는 디바이스 스택이라고 부르죠. 디바이스 스택. 자, 결국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이 하나의 장치와 이렇게 매칭이 되죠. 그렇죠?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은 하나의 장치에 매칭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은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이렇게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는데,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있다는 얘기는 그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드라이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이버들을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아래쪽에 있는 PCI.PDO라고 되어 있는 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요 ACPI.sys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예요. 아셨나요? 그럼 이제 위에 있는 PCI-FDO라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바로 PCI.sys라는 드라이버가 만들어서 관리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은 두 개의 드라이버가 관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할 겸 이번에는 USB 허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USB 허브에 대한 디바이스 스택의 그림은 결국 USB 루트 허브를 나타내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1:1 매칭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도 역시 위쪽에는 FDO, 아래쪽에는 PDO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의 생성자는 누군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USB 허브 FDO를 만든 생성자, 이걸 관리하고 이제 있는 드라이버는 누구냐면 바로 왼쪽에 보이시는 USB hub.sys가 되겠습니다. USB hub.sys가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USB hub PDO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이 표시에 따르면 USB UHCI.sys라는 드라이버가 만들어서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드라이버가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거, 당연히 이거는 이해하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하나의 디바이스 스택은 이렇게 여러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로 연결이 되어 있을 것이고,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저마다 그것을 관리하는 드라이버들이 있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 디바이스를 보도록 하지요. 자, HID 디바이스 마우스가 있는데요. 자, HID 규격 마우스라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 대응되는 디바이스 스택은 바로 여기 왼쪽에 있습니다. 자, 이 디바이스 스택과 이 마우스 장치도 역시 1:1로 매칭이 되겠죠.
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들의 모임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애들과 좀 특별히 다르게 PDO, FDO, 그리고 상위 쪽에 존재하는 필터, 어퍼 필터까지 3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보이고 있습니다.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분명히 드라이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각각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관리하고 관여하는 드라이버는 누군가 살펴보면, 자, 먼저 HID 마우스의 PDO라고 하는 거는 보시는 것처럼 HID USB.sys라는 이름을 가진 드라이버가 관리를 하게 되고요. 두 번째, HID 마우스 FDO라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보시는 것처럼 마우 HID.sys라는 이름의 드라이버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HID 마우스 피도라고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필터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마우 클래스.sys라는 이름의 드라이버가 관리를 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HID 규격 마우스에 해당하는 디바이스 스택은 총 3개의 드라이버가 관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공부하게 될 버스 드라이버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는 바로 여기에 나오는 드라이버들 중에 그런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들이 있다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어떤 드라이버가 바로 버스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냐면은, 자,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 보면 가장 꼭대기, 그 다음 아래, 그 다음 아래, 그 다음 아래, 그 다음까지, 바로 여기까지가 버스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죠? 왜냐면 맨 아래 HID 규격 마우스는 더 이상 장치를 찾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마지막 종단 장치이기 때문에 본인은 버스가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 HID 규격 마우스를 찾을 때까지 계속 발견된 이와 같은 디바이스들, 얘네들을 버스 디바이스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그 각각의 버스 디바이스 드라이버들을 우리가 왼쪽에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왼쪽에서 한번 버스 드라이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옵션을 제가 원래대로 조금 다 껐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나 모르겠다. 자, 지우개, 슬라이드 모드 잉크 삭제. 자, 지웠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 옵션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와 같은 드라이버들 중에 지금부터 버스 드라이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버스 드라이버는 누구냐? 그러면 일단 지금은 PCI 버스부터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부터 우리가 보자면, 자, 요 PCI 버스라고 하는 요 버스가 발견한 장치가 바로 호스트 컨트롤러 디바이스죠. 그죠? 그럼 이 PCI 버스가 호스트 컨트롤러 디바이스를 발견했으니까 PCI 버스, 여기에 버스 드라이버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구냐면 바로 요 USB 호스트 컨트롤러 PDO. 자, 보세요. 요 PDO를 만든 당사자가 바로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그러니까 이 PCI 버스에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USB 호스트 컨트롤러를 찾았으니까, 발견했다는 의미로 바로 이 PDO를 만든 당사자가 버스 드라이버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림을 보면 누굽니까? 아, PCI.sys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USB 루트 허브 장치가 있어요. USB 루트 허브 장치를 발견한 애는 누굴까요? USB 루트 허브를 발견한 장치는 바로 호스트 컨트롤러죠. 그렇다면 이 USB 루트 허브 디바이스를 발견했다는 의미로 호스트 컨트롤러 장치에서 PDO를 만들게 되니까 바로 그 PDO는 어떤 거에 될까요? 자, 이 USB 루트 허브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에서 PDO, 아, 이 아래쪽에 있는 PDO가 있구나. 그러면 이 PDO를 만든 당사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 바로 USB UHCI.sys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버스 드라이버라고 하면, 소위 버스 드라이버는 자식 장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발견한 자식 장치와 대응되는 PDO를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버스 드라이버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본인들이 어떤 장치를 발견했다면 그 자식 장치를 발견했다는 그 근거로서, 그 결과로서 PDO라고 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여기까지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아셨죠? 자, 결국 우리는 이 가상장치 버스 드라이버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결국은 어떤 자식을 발견하고 그 발견된 자식에 대응될 수 있는 PDO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아셨다면은 사실 그 자식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우리 사람 같은 경우에 눈에 보이는 장치일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세계에서는 사실 눈으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스 드라이버가 어느 정도의 논리만 맞춰주면 자식이 있는 것처럼 간주가 되는 거죠. 그죠? 이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우리가 소위 가상장치라는 것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윈도우 운영체제가 요구하는 어떤 조건에 맞다면 자식이 있는 거로 논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가상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자, 버스 드라이버가 왼쪽에 있어요. 자, 버스 드라이버가 왼쪽에 있는데 버스 드라이버도 하나의 드라이버이기 때문에 본인도 본인의 역할을 하는 FDO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버스 드라이버도 결국은 정상적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일반적인 드라이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버스 드라이버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디바이스이기 때문에 FDO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 FDO를 누가 만들게 됩니까? 자, 버스 드라이버가 만들게 되죠. 그죠? 자, 그러니까 버스 드라이버는 자신을 나타내는 FDO를 가진다는 겁니다. 이 FDO는 바로 버스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 상태로 버스 드라이버는 보통 이제 연결된 자신의 하위 장치들을 찾게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신의 버스가 바로 버스 컨트롤러 하드웨어가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버스 컨트롤러 하드웨어를 이용해서 버스를 막 뒤져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그림을 보니까 자식 장치를 발견한 거예요. 바로 자식 하드웨어가 하나, 둘, 세 개가 발견이 됐어요. 그렇죠? 자, 자식 장치를 발견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이 녀석들을 관리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로 뭘 만든다고 그랬습니까? PDO를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이 자식 장치에 대응되는 PDO를 하나씩 이렇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만들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버스 드라이버가 전체적으로 보면 총 관리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모두 몇 개가 될까요? 모두 몇 개가 됩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현재 이 그림에서 버스 드라이버가 관리하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는 총 4개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본인을 나타내는 FDO 하나와 그리고 방금 내가 발견한 자식을 나타내는 PDO 3개, 총 4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관리해야 되는 이제 목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버스 드라이버입니다. 아, 우리는 지금 버스 드라이버를 만들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자식 장치가 발견될 것이고 발견된 자식 장치들을 설명하는 PDO를 만들게 되겠구나. 그 PDO는 여러 개 만들게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자식 장치가 만약에 제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라지면 PDO도 제거시켜야 되겠죠. 그러니까 PDO와 자식 장치 간의 1:1 관계를 반드시 유지를 해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꼭 마지막으로 기억할 거는 버스 드라이버 본인도 역시 FDO가 존재한다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스 드라이버는 이제 자신의 디바이스 오브젝트인 FDO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먼저 버스가 자식 장치를 찾습니다. 자, 자식 장치를 찾을 때 그 자식 장치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장치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는 가상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자, 자식 장치를 찾았으면 그 하드웨어를 설명하기 위해선 이제 그 하드웨어 장치에 대응되는 뭘 만든다고 그랬어요? PDO를 만든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가 일단 PDO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PDO다라는 사실을 누구에게? PNP 관리자에게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PNP 관리자에게 지금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PDO야 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으로 사용하는 함수가 바로 IO invalidate device relations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는 이 함수를 써서 현재 내가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 PDO가 하나 만들어졌는데 얘는 내 자식이야. 나는 얘 버스야, 부모야 라는 그런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PDO라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주소와 버스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상수값을 같이 등록해서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버스 드라이버로서 PDO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PDO를 PMP 관리자에게 알려줬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냐면, 이제 PMP 관리자는 이 PDO를 접수를 했으니까 해당하는 PDO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되겠죠. 바로 이런 식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PMP 관리자가 PDO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 여기 보시는 것처럼 IRP 메이저 PMP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IRP 메이저 PMP라는 메이저 펑션에는 많은 종류의 마이너 펑션이 존재한다고 배웠었죠. 그 마이너 펑션들 중에 몇 가지를 사용해서 PMP 관리자는 이 버스 드라이버에게 PDO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요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림을 잘 보면 PMP 관리자가 사용하는 이 PDO 말고도 뭐가 있습니까? FDO가 존재하죠. 자, PDO가 있고 FDO가 있습니다. 자, FDO와 PDO 다 누가 만들었습니까? 앞에 그림에서 버스 드라이버가 만들었죠. 그러니까 버스 드라이버가 지금 두 개의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러면 이런 경우에 PMP 관리자가 PDO를 향해서 IRP를 보낼 때도 있고 FDO를 향해서 IRP를 보낼 때도 있죠. 두 가지 다 누가 받게 됩니까? 누가 받게 되죠? 당연하죠. 버스 드라이버가 받게 되죠. 버스 드라이버가 이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이 두 가지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향해서 내려오는 IRP는 다 버스 드라이버가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버스 드라이버도 본인이 원래 PMP 관리자로부터 받게 될 그런 다양한 IRP들이 원래부터 존재하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배웠던, 우리 지금까지 배웠던 샘플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IRP 마이너 스타트 디바이스, IRP 마이너 리무브 디바이스, IRP 마이너 쿼리 capabilities, 이런 식의 IRP 명령, IRP 마이너 PMP 명령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것들 원래 받던 것들, 그것들을 받기 위해서 FDO가 그것들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방금 전에 우리가 자식 장치를 이렇게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PMP 관리자가 이 PDO를 가지고 보내는 IRP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버스 드라이버는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IRP가 들어왔을 때 이 IRP가 도대체 누구에게 전달되는 거야? 누구와 관련된 거야? 라는 것을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 개발자들이 처음에 조금 난감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그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내가 지금 여기 받은 파라미터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라는 포인터가 있는데 얘가 도대체 FDO냐 아니면 얘가 PDO냐,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구분하는 그런 방법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방법을 쓰게 되죠. 보통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만들면 그 내부에 디바이스 익스텐션이라는 드라이버 고유의 메모리를 할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 드라이버는 자신만 사용하는 프라이빗 메모리를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그 메모리를 잡을 때 그 크기를 똑같이 잡은 다음에 그 메모리 구조체 내용을 우리가 펼쳐보면 이렇게 보이겠죠. 그러면 여기에 첫 번째 필드,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필드가 DW 타입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이 필드 값을 0으로 기록을 하거나 1로 기록을 함으로써 이제 앞으로 이 디바이스 오브젝트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면 드라이버는 거기에 디바이스 익스텐션 포인터를 찾아가서 첫 번째 필드를 조사를 해보면, 아, 이게 FDO인지 이게 PDO인지 이걸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분 방법을 써서 버스 드라이버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구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자, 우리가 지금 PDO를 만들었어요. 버스 드라이버가 PDO를 만들었으면 그 PDO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PMP 관리자가 요구한다고 배웠었죠. 그래서 그 정보들을, 자, 어떤 정보들이 대표적으로 있느냐라면 여기에 있는 정보들이 보입니다. 자, IRP 마이너 쿼리 ID라든지 IRP 마이너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 또 IRP 마이너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 이런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특히 쿼리 ID 디바이스,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PDO 입장에서는 본인을 드러내는 유일한 드러내는 정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드웨어 ID, 컴포터블 ID, 인스턴스 ID, 이런 것들을 드러낼 때 사용을 하고, 그리고 장치 관리자에 딱 나타나는 이름 있죠. 자, 처음에 장치가 발견됐을 때 앞에 그림에서 보자면 여기 보면 어때요? 요 이름들 보이십니까? 요 이름들, 요런 이름들,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요런 이름들,
요런 이름들. 요런 이름들이 처음에 어떻게 발견되는지, 어떤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그것들, 즉 자식의 이름이 되는 거죠. 그 자식의 이름이 바로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라는 명령어의 결과치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버스 드라이버는 이런 명령들을 처리를 하면 그 처리된 결과에 의해서 새로운 장치가 발견됐다는 메시지가 사용자에게 보이게 되고 그 장치가 딱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 있는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는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PDO한테도 내려가고 PDO한테도 전달이 되고 또 이것은 FDO한테도 내려가는 그런 명령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앞에서 이 자식 장치를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은 해당하는 자식이 버스 드라이버에 속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영원히 기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PMP 관리자는 수시로 필요하다면 수시로 이 FDO에게, 여기는 FDO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자, 네가 가지고 있는 디바이스 오브젝트 버스와 자식 관계를 한번 알려줘봐. 그래서 그것들을 받으면 바로 이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라는 명령어 형식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그러면 버스 드라이버는 내가 나와 관련된 자식들은 이러이러한 게 있어. 이러이러한 PDO가 내 자식들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역할로 수행하게 되죠. 자, 보통 이제 이런 명령어들을 처리를 하면 우리가 버스 드라이버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두 가지만 더 놓고 살펴보고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보통 FDO에게 전달되는, 앞에 설명드렸는데요, FDO에게 전달되는 IRP 명령어 중에 대표적인 명령어가 바로 요겁니다.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 물론 PDO한테도 전달은 되는데 큰 의미는 없어요. FDO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서 FDO에게 전달될 때는 요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라는 명령이 오는데, 이때 여러분들 이 명령을 처리할 때는 결국 버스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에 의해서만, 이 파라미터가 전달됐을 경우에만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PDO들, 내가 열거한 PDO들, 그런 PDO들을 보고해주면 되는 거예요. 위로 보고해주면 돼요. 그래서 요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가 아주 중요한 그런 연결관계를 설명하는 IRP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좀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쿼리 디바이스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이 명령을 처리하는 방법 자체가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IRP의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IO 스테이터스의 인포메이션이라는 요 필드에 포인터를 넣게 되는 거거든요. 포인터. 이 포인터를 누가 넣느냐면 드라이버가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포인터가, 이 인포메이션 필드가 널로 되어 있어요. 그런 상태로 있을 때 버스 드라이버는 P 디바이스 릴레이션스라고 하는 포인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구조체를 잡아가지고 이 주소를 여기다 넣어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구조체의 내용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결국 자식 관계에 대한 얘기구나. 즉, 우리 디바이스 스택이 거느리는 자식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 디바이스 스택이 거느리는 자식들에 대한 그 정보를 여기다 주는구나. 그래서 버스 드라이버는 여기에 카운트 값에다가는 자식의 개수, 그리고 이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배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식에 해당하는 PDO들을 채워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것은 뭐냐면,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 드라이버가, 자, 앞에 그림을 잠깐 보면 우리가 보통 요 그림을 한번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이 HID 규격 마우스에서 또 다른 장치가 이렇게 열거가 된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 장치가 열거가 될 때는 요 HID 규격 마우스에서 하나의 자식 장치만 열거가 될까요? 하나만 열거가 될까요? 아닙니다. 자식은 여러 개가 될 수 있거든요. 자, 그 여러 개의 장치가 열거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구조가, 자, 얘가 하나의 요 마우스 장치의 버스 역할을 이 셋 중에서 누군가 해야 되겠죠. 그죠? 보통은 여기에서 이제 이 FDO를 담당하는, 요 디바이스 오브젝트를 담당하는 드라이버가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하는데, 필요하다면 위에 있는 필터들도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죠.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누가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누가 할지 모르지만 보통은 FDO를 만들어 쓰던 드라이버들이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 이 그림에서 위에 있는 피더도 버스 역할을 하고 아래에 있는 FDO도 버스 역할을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쪽에 있는 드라이버도 PDO를 만들 것이고 아래쪽에 있는 드라이버도 PDO를 만들게 되겠죠. PDO가 모두 두 개가 되는 거죠. 그것은 마치 그림으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두 개의 장치가 열거가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겁니다. 하나의 버스에서 두 개의 장치가 열거되는 그림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것도 가능하죠. 이 상태에서 만약에 중간에 있는 FDO가 또 PDO를 하나 또 열거할 수가 있죠. 자, 이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위에 있는 FIDO가 하나, 다음 밑에 있는 FDO가 두 번째, 세 번째를 찾았다면 결국 총 몇 개? 세 개의 디바이스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디바이스 스택이 버스가 된다고 했을 때 열거되는 장치는 총 3개가 되는 거죠. 그럼 그런 경우는 또 하나가 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이 PDO를 만들 수 있는 드라이버라는 어떤 딱 정해져 있는 어떤 대상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데, FDO를 만든 드라이버 또는 FIDO를 만든 드라이버, 이들이 모두 버스 드라이버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다시 한번 이 설명에서 설명을 내려와 보자면 바로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버스 드라이버가 우리가 지금 우리 드라이버 입장에서 이 필드를 딱 쳐다봤을 때 이 내용이 없어야 되는 게 보통 정상이지만, 인포메이션 필드가 만약에 어떤 주소값으로 기록이 돼 있다면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이 RP를 받았을 때 이 필드가 뭔가로 기록이 돼 있다는 것은 나 말고 누군가 또 버스 역할을 하는 애가 있구나 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나 말고 누가? 피도가, 내 위에 있는 어퍼 필터가, 상위 필터가 버스 역할을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라는 거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바로 이 구조체를 지웁니다. 이 구조체의 내용을 여기다가 넣었던 부분을 지워요. 지우고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디바이스 오브젝트 정보, 즉 요 P 디바이스 랭스 리레이션 구조체를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원래 있던 P 디바이스 릴레이션이 요만큼이었으면 나는 이거보다 더 크게 만들어서 크게 만든 새로운 주소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용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바로 이 카운트에는 먼저 그 전에 내가 봤을 때 내 위에서 만들었다는 정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보가 반영이 되게끔 나는 여기에 인크리먼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자식이 하나가 있었다, 그리고 여기 PDO가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다, 이렇게 된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저희가 만든 PDO는 두 번째 배열에 들어가고 이 어레이 두 번째 배열에 들어가고 이 값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2로 증가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메모리가 커져야 되잖아요. 배열이 커지니까. 그래서 기존의 인포메이션 구조체, 인포메이션 가리키던 메모리는 작은 메모리일 테니까 그것을 파기하고 새로운 메모리를 할당을 해서 거기에 이런 내용들을 채워가지고 보고해 줘야 된다. 그것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 버스 드라이버가 하는 역할을 큰 그림에서 설명을 드린 건데요. 자, 이번에 쿼리 아이디에 대해서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지막 파트인데, 쿼리 아이디와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 간단하게 보자면 우리가 디바이스 자식을 만들게 되면 그 자식은 반드시 가져야 되는 아이디라는 게 있어요. 그 자식 장치는 어떤 아이디를 가지게 되냐면 보시는 것처럼 하드웨어 아이디, 컴포터블 아이디, 인스턴스 아이디, 디바이스 아이디, 이런 내용들을 버스 드라이버는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PDO가 있을 때 그 PDO에 대해서 쿼리 아이디라는 명령이 내려오면 이 디바이스에 대한 정확한 아이디 정보를 올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걸 올려주는 이유가 바로 어디 있냐면, 이걸 올려줘야만 이 자식도 하나의 장치니까 여기에 맞는 새로운 드라이버를 찾아서 설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버스가 자식을 발견했어요. 그럼 자식은 그냥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아니죠. 그쵸? 자식도 설치가 돼야 되잖아요. 드라이버에 의해서 사용이 돼야 되죠. 그 드라이버를 찾을 때 필요한, INF를 찾을 때 필요한 정보가 바로 요 쿼리 아이디라는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자식 장치에 맞는 설치 파일을 찾을 때 꼭 필요한 정보가 쿼리 아이디. 이 응답을 해 주셔야지만 자식을 찾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설치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자식을 위한 설치 파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쿼리 디바이스 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디스플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자식이 발견됐을 때 이 자식이 어떠한 자식입니다 라고 사용자에게 보여주는 용도로 화면에 보이는 용도로 사용하는 이름이 바로 디바이스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여러분들이 이론적인 수업을 먼저 배우시고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WDK 7600에서 제공하는 그 예제를 기반으로 한번 제가 실습을 한번 해보고, 다음 시간에 조금 구체적으로 소스 코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 코드를 공부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들을 수정하면 이 소스를 내 걸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실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상 머신이 존재하죠. 자, 가상 머신의 현재 장치 관리자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장치 관리자를 딱 열었을 때,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버스 드라이버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예요. 자, 버스 드라이버를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정하는 겁니다. 자, 내가 이 버스 드라이버를 어떤 버스가 발견한 자식에다 설치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뭐 내가 아무것도 없으면 내가 루트에 설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어떻게 할 거냐면, 연결 순서대로 보기로 했을 때, 특별히 요 루트, 보시는 요 루트 있죠? 루트 아래 이 자식들처럼 똑같이 저희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루트 아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한번 설치를 자, 루트 안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아래 자식으로서 설치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먼저 제가 올려드린 예제를 여러분들이 받아서 보시면 버스 샘플이라는 예제를 드릴 거예요. 자, 버스 샘플이라는 예제를 보면 이렇게 드라이버가 존재하죠. 버스 샘플.sys 이 경로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자, 한번 여기서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선택을 하시고 Add Legacy Hardware. 만약에 어떤 다른 자식에다 설치할 때 이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냥 바로 다이렉트하게 자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가상으로 버스를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서 Add Legacy Hardware를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인스톨 하겠다라고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고 Next, 그 다음 Next, 그리고 디스크를 줍니다. 오케이 누르면, 자, 버스 샘플 디바이스라고 나오죠. 버스 샘플 디바이스. 그럼 넥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약간의 뭐 가상 머신이 깨졌는지 화면이 까만색이 나오네요. 자, 설치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장치가 어디 발견되나 한번 볼까요? 자, 어때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발견됐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루트라고 하자면 이 루트 바로 아래에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버스가 되었어요. 이 버스 밑으로 자식을 찾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버스 밑으로 자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EXE가 되겠죠. 제가 같이 제공해드린 그 파일로 EX가 있는데, 잠깐만 제가 한번 확인을 잠깐 해보겠습니다. 복사를 안 했나 봅니다. 제가 복사를 좀 하고, 자, 복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num.exe 네, 요거를 한번 복사를 하겠습니다. 아, 복사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못 찾았네요. 자, 여기 보니까 복사가 되어 있네요. 여기 있네요. enum 보이시죠? 이 enum이 바로 어플리케이션이 되겠습니다.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제가 짭 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하고요. 자, 요거를 한번 관리자 권한을 가진 창에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 보이시죠?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게 장치 관리자입니다. 이 상태로 좀 놓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enum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역시 WDK가 제공하는 예제이고요. 이 예제를 딱 실행해 보면 사용하는 방법이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자, P라고 하는 옵션을 쓰게 되면 새로운 자식 장치를 추가하는 거고요. U나 E를 쓰게 되면 그 자식 장치를 제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U를 쓰나 E를 쓰나 결국 결과는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버스 드라이버 입장에서는 뭐 그렇게 차이가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언플러그라는 U를 쓰게 되면 버스 드라이버로 하여금 자식 장치를 먼저 제거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먼저 제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후폭풍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 장치 PDO를 먼저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 PDO에 몰려있던 모든 드라이버들이 다 제거가 돼야 되겠죠. 그런 후처리들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고, 자, 만약에 이젝트 E를 쓰게 되면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로 먼저
이제 후폭풍, 먼저 자식에 의해서 열거돼서 운영되던 다른 드라이버들이 먼저 하나씩 제거되는 순서를 밟고 마지막에 PDO가 제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서로 다르죠. 그러니까 PDO가 제거되는 그 시간이 좀 다르다는 개념은 있지만 결과적으로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뭐 유레스나 이레스나 어떤 것에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이넘을 한번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이넘. 자, 빼기 P. 그 다음에 시리얼 넘버를 주는데, 시리얼 넘버는 0이 안 됩니다. 0 말고 1보다 큰 숫자를 하나 주겠습니다. 자, 1이라고 한번 줘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자, 어떻습니까? 왼쪽에. 자,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마이크로소프트 엘리아스 토스터 해가지고 1번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식 장치가 하나 발견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느낌표가 떴을까요? 아, 자식이 발견됐는데 여기에 맞는 드라이버가 지금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맞는 드라이버를 설치해 주시면 될 겁니다. 지금 자식은 만들었지만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느낌표가 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새로운 장치를 또 만들어 볼까요? 자, 두 번째 장치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시리얼 넘버 2번을 주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두 번째 토스터 장비라고 이렇게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자식 장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 자식을 제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1번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빼기 U. 하나, 둘, 셋. 자, 어때요? 자, 자식 장치가 하나 사라졌죠. 1번이 사라졌죠. 다시 또 2번 제거해 보겠습니다. 자, 또 사라졌죠. 버스 드라이버 혼자만 남아있죠. 아,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은 소프트웨어적으로 없는 장치이지만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자식들을 계속해서 만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쵸? 없는 장치가 새로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자식 장치가.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각종 드라이버를 올리는 거예요. 여러 드라이버들을 올려서 가상 장치지만 진짜 하드웨어 장치인 것처럼 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좀 더 자세한 응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배웠던 실습 예제는 제가 사이트에 올려드리니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받아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이어서 오늘 배웠던 이 예제에 대한 설명을 소스 레벨에서 좀 설명을 제가 좀 해드리는 시간을 다음 시간에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